국민의힘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계속. 예. 아니, 국민의힘 같은 거 같아. 이 신호수 복장이라. 예, 제가 국민의힘 아닙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빵꾸죠. 빵꾸요? 예. 이거, 빵꾸. 근데 8%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40% 가까운 여론조사 의원들이세요. 예, 5%. 지역구가 없습니다. 지역구가. 예, 그렇죠. 예. 지역구가 없는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예.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자, 시청자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도 가기. 상상도입니다.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예.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것입니다. 예,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막대기만 딱 여기다 꽂아놔도 막대기가 당선되는. 예. 떨어진다고 이런 말 들었습니다. 이 동네. 그렇죠. 이제 정의당으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출마하셔도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노란색. 근데 최근까지도 순천 사람들은 이정현 당시 의원을 이야기해요. 매우 삶이 파격적으로 바뀐 거죠. 네. 여긴 국민의힘이 그 파주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파주에 많은 사업을 했다, 뭐 투자를 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망소문나잖아요. 예. 예산 투입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거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보통 이게 제가 농구 치고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런 거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 예, 우리 그 지역위원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또 해줘야.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약까지요? 네, 뭐 한 개만. 네, 제가 왔을 이건 때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제 계속 얘기 나가지고. 아니 제가 그 말 이게 드리려 됩니까? 했습니다. 아니 계속 영암 출신들끼리 계속 얘기 많이 나와서. 더불어민주당의 우후보죠. 우승 후보님이죠. 예. 예, 우승 후보님. 그럼 이유는 어떻게? 이유는? 그 다른 후보들은 이제 이보라 후보랑 거의 띠동갑으로 나이가 많으시고. 다른 후보들이 이보람 후보보다 12살이 많습니까? 안녕하세요. 영암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방송 B급 병맛 F학점 지역방송 영암투부 대표 신호수 인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5월 초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신 후보님들 영상을 찍겠다고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제 방송이 모두 까고 또 까는 방송이라 아마도 후보님들이 연락을 주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도 뼈를 때리는 무시무시한 질문으로 영암군 유권자 여러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드디어 연락이 왔습니다. 김석원 정의당 지역위원장 모시고 오늘 6일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보람이 후보를 대신해서 용기 있는 결심을 해주셨는데요. 출연을 결심한 계기랄까 이유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요새는 농번기이기도 하고 저희가 후보가 노출될 기회가 많지 않아요. 네. 그리고 거리에서 인사하고 유세한다고 해도 오히려 주민들이 시끄럽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구독자도 꽤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혹 했습니다. 30명도 안 됩니다. 네. 후보님은 지금 선거 기간이라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지금 많이 바쁘시고, 대부분 논에, 밭에, 이렇게 낮에는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아침 저녁으로는 그 노동자들 출퇴근 인사하시고 지금은 아마 그 저녁 퇴근하고 회식하고 이런 모임 자리에 몇 군데가 저녁에도 몇 차례 이렇게 모임이 있는데 거기 인사 다니고 있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다시 한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후보님께 가장 아픈 질문부터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제가 총 3번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모두 다 높은 것은 11%, 전부 다 10% 내외 지지율인데, 솔직히 이 지지율로는 군수선거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가 어느 때부턴가 이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이용해서 각 후보도 이렇게 홍보 전략으로 이렇게 쓰는 것 같고, 근데 저도 그렇고 우리 후보도 그렇고 선거를 여러 번 치러봤고요. 실제로 그 여론조사하고 실제 결과하고는 많이 차이 납니다. 예. 비교한 예로 지난
4년 전에 그 도의원 선거 때도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높게 나온 거에 10%? 아, 뭐, 지난번 도의원 선거 때. 네, 4년 전에요. 4년 4년 전에. 전에 도의원 출마하셔서 지금 당선되셨는데 8%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쭉 보니까 40%. 아, 가깝게. 여론조사는 8%였는데 예, 예, 예. 실제로 40%로. 예,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 아무튼 8% 나온 것도 있었지만 예. 실제로 47%좀 나왔습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자체 여론조사도 진행했고요. 예. 아, 내부 조사. 네, 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예. 분위기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혹시 그 자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 알겠습니다. 신뢰하기가 좀. 네. 내부 자료는 제가 뭐 어쩔 수 없고요. 대신에 지난 선거에서 이보람이 후보가 10% 8%라고 하셨는데요. 네. 한번 그거는 제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석훈 위원장님, 이보람이 후보가 그 실제 여론조사와 그리고 이제 실제 투표율이 지금 30%까지 차이가 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저희를 이보람이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의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게 마을에 우리 할머님들, 예, 특히 우리 서쪽 지역에 삼호, 군소소, 미암, 학산, 동북권도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할머님들이 겁나 이렇게 따라왔다고 이렇게 하면서 일 잘하는 따라왔다, 텔레비에 나온 따라왔다 이렇게 하면서 매우 반겨주시는데 여론조사에 할머님들 응답을 제가 물어봤거든요. 안 됩니까? 쉽지 않아요, 이분들이. 아, 그래서 여보세요 몇 번 하다가 네. 이게 기계음이 이게 나오면 화가 나서 그냥 끊는다시는 할머니도 있고, 그게 여론조사에서 보라마 미안하다. 너 해줄 건데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렇군요. 예, 농사 지으신 분들도, 예, 저희 그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손에 흙 묻히고 이렇게 있다가 받기 못 받아서 미안하다. 결과 이렇게 나왔다 하니 저희가 이제 뭐라 할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 좀 잘 응대해 주시 하니까 참 손에 흙 묻히고 있다가 받기가 그래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시고 또 가장 큰 유권자층은 노동자들이에요. 예. 노동자라고 하시면 주로 뭐 회사원들? 회사원들 포함해서 그 뭐 공단이나 우리 특히 이제 후보의 직장인 현대사무중공업에 이분들은 지금 뭐 2, 3분씩 걸리는 여론조사 이렇게 한가하게 받고 이럴 틈이 전혀 안 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뭐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의사가 여론조사에는 많이 반영되지 않고 실제로 저희 캠프에서도 저도 그 여론조사를 막 독려하고 조직화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 애곡이 심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자, 네. 두 번째 질문 잘 답변해 주셨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잘 준비해 주셨네요. 그럼 이제 후보를 한번 깠으니 칭찬 타임 한번 가겠습니다. 이보람이 후보님 자랑 한번 해주시죠. 자랑요? 예, 자랑. 예. 자랑할 건 많은데 글쎄요, 우리 후보의 가장 큰 것은 뭐 영암에서 꾸준히 지역 정치를 해왔다고 하는 것이고 그거 더불어서 그 특이할 만한 얘기도 하고 우리 많은 사람들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돌쇠봉사에 봉사단체를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을에 가서 지난 한 15년 넘게 거의 한 1000여 분 정도 머리 염색을 아마 위원장님 잠깐만요. 해줬을 거예요. 아니 지금 선거 기간에 네. 후보님 자랑하려고 하면 뭐 이보람이 후보가 영암의 뭐 미래 발전을 위한 이런 후보다 좀 거창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머리 염색 이게 자랑이에요. 머리 염색 해주시고 아니, 그때 뭘- 스킨십을 서로 하고 이게 또 투표장에서는
3번 보람이를 찍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먹힙니까? 먹힙니다. 그렇군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기도 아. 하고, 그래서 우리 보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좀 더 뭐 자랑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제, 돌쇠봉사에 거의 20년 가까이 3호 지역에 있는 타 지역에서 이 직장 때문에 오신 노동자들 조직해서, 영암 전체 마을을, 예, 이렇게 일요일날,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이렇게 일요일날 찾아뵙고 봉사활동 요 한 것, 정말 꾸준히 이렇게 해왔었거든요. 마을에 가면, 그때 왔던, 보람이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고 반가워. 지금도 그렇고요. 지역 정치를 쭉 해오신 것. 예. 30대 후반부터 군의원에 당선돼서 예, 재선하시고 도의원까지 지역을 더 넓혀서 어쨌든 9년 한 거 보니까 주민들이 일 잘한다. 한번 더 해봐라. 이제 또 더 큰 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선택해 주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연하시고, 예. 지금은 또 주민들의 또 요구와 부름으로, 영암 전체를 한번 운영해보고, 새로운 영암을 만들겠다, 이렇게 뛰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이 거대 정당들처럼 뭐 의석수가 많거나, 그리고 당원이 영암에 많고 뭐 이러지도 않고, 또 중앙당도 언론에만 비춰진 중앙당은 종종 이렇게 중앙당, 네. 종종 이렇게 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막 열심히 이렇게 돌쇠 봉사회 하고 이렇게 이거 해보겠습니다. 검증도 받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막 하다가 언론에 한번 정의당 뭐 이런 예. 일이 딱 나와버리면 정말 우리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예. 그렇긴 합니다만 네 제가 또 지역 위원장으로서 당을 데리고 깔 수는 없고 많이 안 보죠 이거 많이 안 보죠. 한 1000명밖에 안 봅니다. 1000명이요? 네, 한 1000명밖에 안 봅니다. 네. 그래요? 네. 조심하겠는데 중앙당 헛발질이 아니고 네. 정치하다 보면 뭐 다른 당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하라고 하면 뭐 일단 정치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그렇게 많은 빚을 안 지었습니다. 예. 빚이라고 하시면 뭐 돈? 뭐 이제 너 잘 되게 해줄 테니 나 뭐 돈을 건네받고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빚 같은 거랑 예.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이제 권력을 쥐고 나오면 꼭 또 어떤 식으로 갚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또 매스컴을 타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딜이 아닙니까? 매스컴 타는 딜이 아닙니까? 제가 보는 이보람이는 그런 것에서는 전혀 전혀 뭐랄까요, 가볍죠. 채무가 없으니까 있을 수도 있나?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후보로 선출을 했고 지금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주민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솔직히 정의당이 국회의원 수도 부족하고 이보람이가 당선되더라도 180석이나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력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SOC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사회간접자본 예산이랄까. 예산 심의를 담당하는 국회의원이 없어서 정의당 이보람이가 되면 영암군이 예산을 많이 못 가져온다, 이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이야기들 저도 들었어요. 네네. 특히나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일 때 특히나 이보람이 갖고는 안 될 것인데, 그래갖고 뭐 영암에 군청이 막 현수막 붙잖아요. 중앙정부나 도에서 뭐 얼마 이렇게 따왔다, 뭐 그렇죠. 이런 정말 자랑처럼 이렇게 쫙 예. 펼침막 이렇게 해서 붙이는데 그거 할 수 있겠냐,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저는
일단 되면 많이 놀라실 거다. 예, 예, 예.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저희 정의당이 국회의원이 6명인데 예. 예. 한 분 빼고 5분이 예, 정당 투표를 통해서 선출되신 비례 그렇죠, 국회의원들이세요. 그렇죠. 예, 5분은 지역구가 없습니다. 아, 지역구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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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역구가 없는 국회의원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각 상임위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 동네는 지금 민주당의 서삼석 의원께서 영암, 무안, 신안 이게 세 지역을 에서 선출되셔서 활동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세 지역 그 주민들이나 유권자들은 서삼적 의원으로부터 국회 의정 활동으로부터 우리 지역의 발전을 기대하고 이렇게 뽑아줄 거 아닙니까? 예. 국회의원 한 명이 세계군을 관할 아무튼 예. 담당하시고 계시죠?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 현재 그 상황 그렇고요. 영암이 계속 그랬었어요. 예. 3분의 1이나 뭐 이렇게 됐었는데, 이보람이 후보가 군수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5명의 비례 국회의원이 여기에 관심 갖지 않겠냐. 당연히 관심 갖고, 지금 현 상황으로 봤을 때 기초단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당선 가능성 있는 것 중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우리 영암이. 그래서 우리 중앙당에서도 주목하고 있고 계속 응원하고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러긴 하지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보람 후보가 된다고 하면 중앙당 그리고 국회의원 5명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보람이가 군수가 되면 영암군 소속 그 국회의원이 갑자기 6명이 돼서 이제 그분들이 영암군의 이익을 대신 대변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해 그렇죠. 주겠습니다. 서삼석 의원까지 해서 6명. 6명. 우리 비례 정의당 5명. 5, 네. 예. 더불어민주당 하나. 예, 영암군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심지어, 그런 또 애가 또 있었어요. 목포에 비례 국회의원 윤소아 의원이 예. 있어서 목포는 국회의원이 2명이 활동하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서 또 목포와 영암은 또 관련이 많잖아요. 그렇죠. 가깝게 목포에 사시지만 직장은 또 영암에 있고 뭐 이런 데가 많아서 그때 윤소아 의원을 통해서 영암도 덕을 많이 봤었죠. 예. 이거 일리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 심사는 일단 국회의원이 하는 거니까 제 생각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의당 5, 그리고 서삼석 이 국회의원까지 네, 6명이 영암 관련 어떤 예산에 심사를 하게 될 것이다.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에 관해서는 그렇고, 근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제 예산을 심의하고 그 예산이 이제 전라남도에 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전라남도에 내려와서 그 예산이 이제 분배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보람이가 일단 세력이 약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 예산을 전남도에서 집행을 하는데 잘안 주려고 그렇죠. 이보람이 얄미워서라도 안 줄지 않겠습니까? 네, 얄미워서라도.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것도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네. 이보람이 후보가 9년 시절에도 유일하게 한 명, 예. 당이 다르거나 세력이 다른 세력으로 한 명이었고, 지금 도의원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예, 대부분 민주당이고, 그렇죠. 거의 90% 넘게 민주당이고, 예, 예. 그래서 그런 대우를 많이 받기도 한대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조금 홍보하고 내가 이런 정책을 조례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해서 홍보를 막상 들어가면 이제 주민들의 요구도 있고 호응도 있을 거 아닙니까? 좋은 조례고 예. 좋은 정책이면 민정원들이 꼼짝 못해요. 우리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데 예. 너희를 정치 논리로 혹은 얕잡아 보고 뭐 발목 잡으면 되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암은 영암 우리 유권자들, 우리 국민들은 다 알아요. 예. 요새
이런 것도 또 많고, 저 정치인이 뭘 하려고 하는데, 정말 여기서 누가 괴롭힌갑다. 동료들이 예. 예산 편성 빨리 해야 되는데, 아니 국회에서 아까 그 5분, 예. 서삼석 의원까지 6분이 예산 편성해서 영화만 이렇게 줬는데. 영화를 써라 이거, 예. 이렇게 내려줬는데 도의회에서 도의원들이 안 한다. 그러다가는 아작 나죠. 예. 네, 그런 별로 걱정할 일 아닐 것 아. 같습니다. 예. 그럴듯합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근데 뭐 판단은 우리 유권자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그렇더라도 이게 도의원이 90% 이상이 더불어민주당인데 네. 이보람이가 군수가 되면 그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정치적 분위기나 이런 걸로 봐서 한번 그쪽으로 대답을 한번 해주시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예. 실제로 그런 애가 또 있었고요. 농민수당 지금 이제 실현돼서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이보람이 후보가 도의원 시절에 그 전남지사하고 도정질의 과정에서 정말 압박해서 따낸 거거든요. 네. 예, 지사가 그냥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전 시군으로 전남도에 그게 이보람이 후보가 예. 처음 그렇습니다. 발의한 그 내용입니다. 네. 발의했고 그런데 이미 시군에서는 우리 영암군도 마찬가지지만 이보람이 후보가 그런 조례안을 만들고 집행부하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 이전에부터 농민수당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무소속이었던 해남 같은 경우에 집행부가 해남 군수 무소속이었는데 바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해남 봐라 영암 군수님한테 이렇게 의견을 전달하니까 돌아오는 답은 지사의 눈치라기보다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일정적으로 결정을 해줘야 우리가 따를 수 있다. 독자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예. 그런 말씀을 대놓고는 안 하셨지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이 일사천으로 진행된 것은 도정질에서 이보람이가 그렇게 하고 지사가 하겠다. 그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되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막 그 실제 조례는 또 이보람 후보가 만든 거가 다르게 된 것도 있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좀 짜고 치는 자기들이 어쨌든 도청과 도와 도집행부와 도의회가 어떻게 보면 본인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무시하는 것은 있긴 해요. 예.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대놓고는 못하죠. 예. 눈들이 너무 많고 언론도 다양하게 지금 펼쳐져 있어서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만 그렇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잘 보고 계십니까? 다음은 김석원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자료 설명을 위해서 잠깐 카메라 앵글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석원 위원장님 혹시 담배 한 대 태우시고 하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앵글도 바꾸고요. 이거 3번이 홍보해도 되죠? 예, 하셔도 됩니다. 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김석원 위원장 원샷으로 잡아놨고요. 자, 위원장님 준비되신 자료와 함께 말씀하시려는 거 계속해 주시죠. 네. 일단 지도를 한번 보세요. 네. 이게 이제 4년 전에 지방선거 결과를 저희가 이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예. 뭐 4년 전은 민주당 돌풍으로 싹쓸이였죠. 그랬었죠.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무소속도 있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다, 집권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런데도 이번 선거의 구호들 보면 많은 후보들이 전남 호남이 바뀌어야 된다. 특히 또 우리 영암에서는 영암이 바뀌어야 된다. 새바람이 불어야 된다. 다 이렇게 공약들을 내걸고 나오시거든요. 예. 우리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이게 다 권력을 다 줬는데도 여전히 우리 주민들은 국민들은
새로운 것을 갈구하고 그런 것이 예, 사실이죠. 예, 그래서 더 좋은 정치, 더 좋은 예산도 아무튼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많은 힘을 줬는데 거기에 대한 그 주고 받는 것이 이게 다른 지역과 비교가 되나 봐요. 예. 네네네. 그래 아주 이렇게 서울 경기만 봐도 서로 당들이 경쟁하고 좀만 실수하면 여기가 되고 예. 그래서 막 또 열심히 해가지고 예. 또 또 당선. 이렇게 이런 엎치락뒤치락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당연히 정치인들은 훨씬 더 열심히 하고 당도 정신 차리고 이번에는 더 열심히 하겠구나. 도대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자꾸 찾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 지도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던 것 같아요. 예. 예, 매우 어려웠던 것이죠. 다 줬는데 받는 것은 이게 섭섭한 것이죠. 예. 그래서 제가 만들어 본 지도가 이겁니다. 아, 이건 상상도입니다. 상상도. 자, 시청자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니, 상상도 이 지도는 하기. 상상도입니다. 그렇게 폄하하지 마시고. 아니, 며칠 안 남았어요. 예. 곧 실현될 가능성이 있고, 22개 시군에서 예. 우리 위치에 있는 우리 영암에서 노란색으로 이보라미로 색깔이 바뀌었을 때, 예. 이랬을 때를, 물론 몇 년 전에 저희가 계획하고 할 때는 이거 상상을 하면서 출마하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만약에 현실화되면, 영암 국민들은 엄청난 이 정치적 경험, 삶의 변화를 체감하게 될 것이다. 예, 이것은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뭐 지금 언론이든 저는 조금 오버해서 이거 뭐 회의에서도 다뤄주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전체에서 영암군만 딱 노란색이 된 거잖아요. 예. 예. 민주주의 선거 진 거예요. 예. 예. 영암군은 제가 어렸을 때 얘기긴 하지만 30년, 이게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동안 민주당은 후보만 내면 당선되는 곳입니다. 예, 그렇죠. 예. 흔히 하는 말로 막대기만 딱 여기다 꽂아놔도 막대기가 당선되는. 아, 예. 예. 세종대왕이 나와도 떨어진다고 이런 말 들었습니다. 이 동네. 그렇죠. 이제 정의당으로 세종대왕께서 이렇게 출마하셔도 매우 어려운 그런 지역인데 노란색이 바뀌었다. 근데 민주당이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이 일단 반성을 하겠죠. 예. 예. 깃발을 꼽으면 되는 곳이니까. 그럼 그 다음에 민주당 뭐 할 것 같습니까? 뭐 뺏겼으니까 되찾아와야죠. 다시 뺏어와야죠. 예, 그렇죠. 뺏겨서 다시 재와야죠. 엄청난 노력을 할 거예요. 예. 아마 바로 예산 투입할 겁니다. 예. 영암에 집중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어떻게든 영암 국민들의 이 신뢰를 다시 회복을 하고 본인들로 마음을 돌려야 되니까 예산 투입하고, 이거 금액 늘려주면서 이제 농민수당 예산 걱정 안 해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전 국민수당 이게 지금 수많은 후보들이 막 내고 있던데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저는 그렇게 될 거다. 영암은 훨씬 풍요로워질 것이다. 예. 그리고 영암만 풍요로워지겠습니까? 영암이 파급력을 또 갖게 되겠죠. 인근에 있는 시군도 목포, 나주, 여기 해남, 무안, 다 그렇게 연쇄적으로 매우 시군민들의 삶이 영암의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넓혀질 것이다. 예, 근데 좋아질 것이다. 얘기는 그럴 듯한데 네. 이게 유사 사례라든가 사례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일단은 가까운 애로는 국민의 힘이지만 순천하고 그때 구례곡성인가? 예. 국회의원에 한번 당선된 적이 있었잖아요. 예, 이정현 국회의원. 놀라울 정도 그때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고, 근데 최근까지도 순천 사람들은 이정현 당시 의원을 이야기해요. 매우 삶이 파격적으로 바뀐 거죠. 예. 네, 예산 투입부터 시작해서. 혹시 순천이 국가 정원인가?
그거 있는 곳입니다. 예, 박람회를 예. 유치할 정도로 아, 예, 상당한 축제잖아요. 예. 제일 큰 축제죠, 제가 봤을 박람회잖아요. 때. 예. 지금도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지역 발전이 꾸준히 되고 있고 전남에 거의 뭐 어떤가는 도시로 이렇게 되었잖아요. 아마 그 계기가 제가 봤을 때는 색깔이 바뀌었던 것이 그러니까 순천이 네, 예. 그러니까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다가 네, 국민의힘으로 한번 엎어주니까 네, 네, 네. 순천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서 네, 네, 네. 지금 또 뭐 국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지역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건 국회의원 그 얘기고 네. 지방자치단체장 쪽으로는 뭔가 신뢰가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 예. 경기 북부에 이제 파주라는 도시가 있잖아요. 예. 네. 거기가 그 지역에 선배가 한 분 이제 살고 계셔서 야, 그 너희도 요것을 좀 한번 이야기해봐라 라고 하는 것이 파주가 그 매우 보수적인 예, 그렇죠. 휴전선 밑에 예, 있으니까요. 예, 그런 대치 상황에서 그런 유권자들이 많은 상황에서 지역 발전이 워낙 더디고 그러니까 그 한번 바뀌는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민주당이 아마 지역자치 한 4회인가 네, 이때부터 민주당이 잡고 나서 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 제가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당시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그 세력 그 정당은 정말 석고대죄하면서 예, 어떻게 하면 다시 파주를 되찾을 것인가 이런 뺏겼으니까 예, 파주를 다시 되찾아오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 지하철 경인선이 개통되고 예. 운정 신도시 사업이 추진되고 예. 지금 많이 아시는 파주 출판단지, 예. 문화거리, 책 읽는 커피숍 뭐 이런 것들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국가대표 축구훈련소, 지하철 3호선 연장시킨다, 킨텍스 뭐 이런 것들이 킨텍스는 파주에 있는 건 아니지만 경계에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전국적인 것들이 그 세계적인 것들이 파주에 유치가 되는 것이죠. 잠시만요. 그러면 이제 위원장님 말씀이 길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주 같은 경우에 원래 국민의힘이 이제 잡고 있었다. 네. 그랬더니 그러다가 이제 계속 국민의힘이 잡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제 한번 집권을 했다. 예, 맞죠?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그 파주를 잡고 있었던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그 파주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해서 파주에 많은 사업을 했다, 뭐 투자를 했다, 이 정도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또 최근에는 그렇습니까? 최근에는 또 국민의힘이 잡았다 하더라고요. 민주당한테 줬다가. 네, 줬다가 예. 또 뺏기고. 민주당 왜 뺏겼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 네. 일단 열심히 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 더 열심히 해본 거죠. 그래서 예. 뺏겼다가. 예, 그 열심히의 대상은 파주 시민들인 거예요. 예. 민주당도 시민들 대상으로, 국민의힘도 시민들 서로 경쟁을 해서, 예. 더 열심히, 모든 정치 세력들이 파주시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하는, 이렇게 된 것이죠. 지금은 누가 집권하고 있습니까, 거기? 지금은 아마 민주당에서. 또 민주당이요? 예, 저번에 아까는 국민의힘한테 다시 줬다면서요? 줬다가. 근데 또 다시 가져왔대요? 예, 뭐 그런 걸로.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봐주시는 분들 재미 붙으셨나? 위원장님 조금 솔깃하긴 합니다, 이거. 예, 예. 그래서 이런 소스를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파주하고 영암하고 이렇게 그대로 비교될 수는 없겠으나 예. 아이보람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이 있으니까 예.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돌파를 해봐라. 예. 그래서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신 거 이러이러한 사업들도 하고 엎지락뒤치락 하니까 예. 색깔이 바뀌고 이렇게 하니까 시민들은 더 좋아지더라. 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자, 파주에 관련해서는 일단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파주와 뭐 영암에 관해서 조금 더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네. 결론을 아직 안 내주셔서. 예,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예. 이보람 후보가 당선되면,
이게 지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온통 파란색에서 다른 색깔로 전문 용어로 이제 표현하면 이제 빵꾸죠. 빵꾸요. 예. 이거 빵꾸 이거 나면 이게 운행이 어렵죠. 예. 그래서 얼른 떼워야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지금 큰 정당에서 이 정도 빵꾸 뭐 쉽게 떼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예. 그래서 이보람이가 되어서 혹은 민주당이 아닌 다른 세력이 되어서는 영암의 발전 혹은 전남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왜냐면 예산을 못 투입하니까. 근데 문제 보시면 이 빵꾸입니다, 빵꾸. 예. 영암을 중심으로 해서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영암이 뭐 이게 달라지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금방 소문나잖아요. 예. 예산 투입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 이건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보통 이게 제가 정치를 좀 선거는 오래 해봤는데 보통 지역선거 할 때 이런 거 안 따지거든요. 보통 그냥 지역에서 사람 만나고 또 인사하고 뭐 유권자 하나씩 늘려가면서 그런 거는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인 밑그림을 크게 그리시고 완전히 선거를 준비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들어보시니까요. 그렇습니다. 영암 혼자는 절대 하기 어려운 것을 예. 정권을 바꾸면서 예. 예, 색깔을 바꾸면서 쉽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구도가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실례지만 위원장님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전 농사 짓고 있습니다. 군서 평리마을에서 예. 예, 나랑 농사도 짓고 콩농사도 지어서 두부도 만들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직업이 농부시고? 예, 농부입니다. 농부치고 이게 너무 정치적인 이런 거 너무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도? 예, 우리 그 지역위원장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또 해줘야. 아무튼 오늘 제가 생각지도 못한 이 답변을 들어서요. 보통 지역 선거는 그 지역에 매몰돼서 한 표 한 표 얻느라 바쁜데 이렇게 전남 전체, 호남 전체 이런 뭐랄까 정치적 구도랄까 이런 세력 균형까지 생각하면서 이렇게 선거를 준비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의외의 소득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충분히 들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제가 이보람이 후보 공약에서 제일 불가능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친환경 수소복합단지에 관한 건데요.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이보람이 만약 군수가 됐다 하더라도 군수 힘으로는 솔직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정책팀에 예. 문의를 좀 했더니 못 알아듣는 말들이 너무 많고. 예. 네. 근데 이제 질문 자체가 이게 가능 여부를 여쭤보셨으니까. 예, 그렇죠.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가산업 그 규모라서 힘들긴 합니다만, 이보람 후보 군수가 되면 나는 가능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예. 다른 후보들은 매우 어렵겠지만 우리 후보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계속 설명해 주시죠.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래 먹거리 만들고 예. 이런 노력하고 친환경 산업, 저탄소 산업, 예, 이게 이제 기후 위기 산업인데요. 예, 통틀어서 이제 기후 위기가 직면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어쨌든 이 정치하시는 분들은 대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기후 관련 산업은 정말 국가 단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도 끝에 있는 영암에서 가능할 것이냐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이 국가산업단지가 영암에서 가능한 이유는 이런 이 대규모 이 사업을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할 때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요. 정치적 목적.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자기한테 실리가 없으면 아무리 여건이 좋아도 하지 않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암이 그런 그 여건에 가장 맞는 그런 영암을 만드는 것이죠. 이보람 후보가 군수가 되는 것 자체가
그런 영향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이게 신뢰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타당성 조사나 이런 거 매우 별개로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저것이 쩔이 같구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적어왔는데, 예. 그게 이제 오래전 일이지만 울산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조선소 있잖아요. 예. 거기다 울산에 지는 이유가 뭐였겠어요? 뭐 태평양이 가깝고 뭐 수심 깊은 동해 때문에 그랬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경상도라 지은 거 아닙니까? 네. 경상도 대통령. 그쪽에 유치한 거죠. 예. 선물처럼 이렇게 준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런 뭐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지금 와서 보니까 있습니다. 예. 왜 그쪽에 공단이 많을까 이렇게 봤더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에 현대 3호중공업이 있습니다. 해남에 대한조선이 있고요. 조선업계로 봤을 때 뭐 세계 5위, 대한조선은 뭐 8위, 뭐 이 정도로 큰 조선소예요. 예. 근데 이 기업들 뭐 서해안이라서 수출 못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네, 네.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이런 기업들을 여기다 유치한 이유가. 예. IMF 맞아서. 뭐 이제 예. 그런 식으로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구미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딱 뭐 사회자님도 아시겠죠? 구미 거제 말씀하시니까. 구미는 뭐 네, 박정희 네. 대통령 고향, 네, 네. 거제는 김영삼 대통령 고향. 그렇습니다. 이 정도? 예. 그런 것이어서 이제 수도권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어떤 사람이든 산업이든 노동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이는 것이고 그것을 제외하고 국가 차원에서 키우는 이 산업은 정책 선택이 크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어떤 지역에서 상관없는 국가 산업은 이 양대 정당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예. 이보람이가 군수가 되면 가능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 개의 큰 정당이 그러니까 이보람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게 이보람이가 되면 여기서 이제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속 된다고만 하시는데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네. 이보람이가 되면 아니, 아까 좋아요. 빵꾸 말씀드렸잖아요. 빵꾸로는 뭔가 설명이 부족합니다. 네. 지금 집권 여당은 네. 윤석열 정부기도 하고 네. 물론 저 빵꾸를 메우기 위해서 민주당은 투자를 하겠죠. 근데 그건 이제 계속 해왔던 말씀이고, 자, 이 수소복합단지 이런 이제 국가 산업이 그럼 이제 왜 영암군과 연결되는가? 내지는 뭐 이게 뭐랄까 좋아요. 제가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것도 동의할게요. 네. 그러면 자, 국가산업단지가 정치적인 결정에 의해서 뭐 이제 선택이 된다. 그럼 이게 이제 빵꾸 논리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이보람이 공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이게?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말씀 길어서 다시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일단 국가산업단지 차원의 큰 규모의 예산 투입은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또는 어떤 유력 정치인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보람이 후보의 이 수소복합단지 유치랑 어떻게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이게 이런 후보 공약했던 이런 대규모 국가산업단지, 저탄소 산업, 뭐 기후기 산업 이런 것들이 이미 전라도에 둔다고 결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건 뭐 양대 정당이 다 전라도에 온다고 했으니까. 이게 전라도가 이게 제일 가난해요.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아마 그렇죠. 주는 거겠죠. 하나 윤석열 대통령님. 윤석열. 나 진짜. 대통령이시니까. 알겠습니다. 대놓고 까먹었죠.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후보 시절부터 전주 안주에다가 이제 기후산업 육성에다 발표를 했고, 민주당도 순천하고 광양인가? 그래서 그쪽을 후보지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라도가 가장 낙후됐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개교했죠. 그 나주에 에너지 공과대학인가? 예. 에너지 공대. 예. 예.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 전라도 가장 못 사니까. 예. 안타깝지만, 예. 예. 아니, 예. 그래요. 그렇죠. 솔직히, 그런 거 딴 데 가 있어도 되죠. 예. 그죠? 특히 뭐, 예. 기후산업 같은 거 딴 동네 가도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그 전라 땅으로 산업을 지금 예. 몰아주고 있고, 예. 그런 분위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아직 기후위기 산업들 배우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전라도는 정해졌고, 예. 전라도 내에서 후보지를 지금 아마 그쵸. 두 정당이 예. 물색하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또 좀, 자, 설명이 길어서 좀 정리하기가 힘든데, 그런데 그게 이보람이 후보 공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보람이 공약 후보를 들으러 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자꾸 좀 큰 걸 말씀하시는데,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기후산업은 호남으로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무조건 호남에 오고, 그리고 양대 정당도 호남 내에서 지금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은 뭐 전주, 완주 이렇게 하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광양, 순천, 자 이렇게 후보지로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다. 네. 그러면 이 상황이 우리 영암과는 네.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 예. 이게 왜 이런 어떤 그 큰 국가 산업이 영암이랑 연결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공약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네. 예. 단지가 유치되면 그 영암은 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겁니다. 뭐 10만 도시, 뭐 1조 시대 뭐 예. 막 지금 떠돌고 있는데, 이건 뭐 유치만 된다고 하면, 실제로 돌아가면 영암은 현대사무중공업이나 대불공단 그 이후에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거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새로운 바람이 아니고 똑같이 지도처럼 이 30년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이렇게 돼버리면, 굳이 영암에 유치하고 영암의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 정치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을 때, 영암의 그 메리트가 없어지죠. 예. 다시 한번 좀 네.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또 당선됐다고 칩시다.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영암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위원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논리대로 그동안 해오던 게 있어요.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경선하고 후보만 내놓으면 당선은 적인데 뭐하러 투자를 합니까? 그죠. 네. 그래서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영암에 민주당이 뭘 필요로 할 건가? 그게 이제 우리 후보 공약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 예,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선거 결과가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또 당선이 돼서 또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예, 중앙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영암에 투자할 이유를 못 느끼죠. 예, 그렇죠. 네, 예, 투자할 그렇죠. 이유를 못 예. 느끼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고. 계속 당선이 되니까 예, 투자 안 한다. 예, 뭐 예. 이런 논리시죠. 예. 그렇죠. 이 경선만 하고 후보만 내놓으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보람에 당선되면 예. 영암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겠죠. 예. 속된 말로 이제 영암을 더 이상 쌩깔 수가 없어요.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만한 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되어서, 전라남도는 항상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예. 다른 당으로 넘어갔네? 이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파열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영암에 이제 투자.
나는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왜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찾아야 되는데. 아, 뺏겼으니까. 원래 영암이 자기 거였는데. 영암이 지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영암이 자기 거였는데. 예, 뺏겼으니까 예. 투자한다. 아, 좋습니다. 네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막 무소속이 되고 막 했어도 예. 이게 엄청 분통해하면서 응징하고 막 그러잖아요. 탈당했던 사람들 막 그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 주고 막 불이익 아무튼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 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그렇죠.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번에 대선에도 봤듯이 그 국민의힘은 광주, 순천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우리 광주는 그 복합 쇼핑몰인가? 예. 그게 뭔지 잘 저도 잘 모르는데 동양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우리 마트밖에 안 가봤는데 제일 큰 데가 요거 만든다니까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많이 이탈을 했죠. 예. 이게 이 뭐다 하면서 계속 지금 퍼주는 것 같은 느낌? 예, 예. 지금 호남에 계속 예. 예, 진출을 하려고 뭔가 계속 주고 있죠. 그렇죠. 예.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경상도 쪽으로 진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지금은 이제 그쪽은 또 나름 의석수도 있고 네, 지방정부도 그렇죠. 이렇게 석권한 곳이 있긴 한데 그래야 이제 그 국민의 입장에서 광주나 이런 호남권으로 진출을 해야 예. 명실상부 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죠. 파워가 달라지는 위상이 달라지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거서의 부합 나는 한다고 봐요. 이보람의 당선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영암에서 우리 기호 3번 이보람이가 이 다른 정당이죠. 예. 집권세력이 됐다고 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계속. 예. 아니 국민의힘 같은 거 같은데. 이 신호수 복장이라. 예, 제가 국민님 아닙니다. 예. 이게 이게 한번 해봤던 순천, 예. 그 한번 들썩여봤던 뭐 광주, 예, 여기에만 민주당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영암이란 곳도 있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기에 그쵸. 이제 계속 순천에는 국회의원 탐명됐고 광주에도 지금 계속 진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영암에 다른 이제 이보람이가 만약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이 영암을 주목할 수가 있겠네요. 주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라도가 예. 이 다른 세력이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없습니다. 예. 저도 내려와가지고 지역에 이제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고향으로 농사지로 내려와서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이죠. 예.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난 이보람이 그 당이다. 말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예. 그만큼 여기가 다른 세력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서 꿈을 펼치기에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6일 지방선거에서 이 구멍, 이 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당연히 집권여당 들어오죠. 이 틈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것은 뭐 국민의힘은 들어오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산 집행권이 제 있는데. 생각보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보람이가 일단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우리 영암 지역에 일단 들어오려 할 것이고 투자가 일단 이루어진다.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이건 김석원 위원장의 주장이고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민주당이 여기서 또 당선이 돼서 또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중앙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이제 영암에 투자할 이유를 못 느끼죠. 예, 그렇죠. 네, 투자할 이유를 못 느끼죠.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 그러니까 거고. 계속
계속 당선이 되니까 투자를 예, 안 한다. 예, 뭐 예. 이런 논리시죠. 예. 그렇죠. 이 경선만 하고 후보만 내놓으면 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보람에 당선되면 예. 영암을 바라보는 더불어민주당의 예. 이 시각이 완전히 바뀌겠죠. 예. 예, 예. 속된 말로 이제 영암을 더 이상 쌩깔 수가 없어요.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죠. 만만한 적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 그렇게 되어서, 전라남도는 항상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예. 다른 당으로 넘어갔네? 이런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파열이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영암에 이제 투자. 나는 적극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왜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시 찾아야 되는데. 아, 뺏겼습니다. 원래 영암이 자기 거였는데. 영암이 지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영암이 자기 거였는데. 예, 예, 뺏겼으니까 예, 예. 투자한다. 아, 좋습니다. 네네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 막 무소속이 되고 막 했어도 예. 이게 엄청 분통해 하면서 응징하고 막 그러잖아요. 탈당했던 사람들 막 그 공천 과정에서 불이익 주고 막 불이익? 아무튼 이러잖아요.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했으니까 이제 국민의힘, 그죠. 지금 집권 여당,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번에 대선에도 봤듯이 그 국민의힘은 광주, 순천, 뉴스에서 많이 나왔어요. 예.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뭐, 우리 광주는 그 복합 쇼핑몰인가? 예. 그게 뭔지 잘 저도 잘 모르는데 동양으로 나왔었습니다. 예. 우리 마트밖에 안 가봤는데 제일 큰 데가 요거 만든다니까 들썩들썩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이 이탈을 했죠. 예. 이 뭐다 하면서 계속 지금 퍼주는 것 같은 느낌? 예, 예. 지금 호남에 계속 예. 예, 진출을 하려고 뭔가 계속 주고 그렇죠. 있죠. 예.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민주당이 경상도 쪽으로 진출하려고 부단히 애를 써서 지금은 이제 그쪽은 또 나름 의석수도 있고 네, 그렇죠, 지방정부도 그렇죠. 예. 이렇게 석권한 곳이 있긴 한데 그래야 이제 그 국민의 입장에서 광주나 이런 호남권으로 진출을 해야 예. 명실상부 이 전국 정당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렇죠. 파워가 달라지는 위상이 달라지는 예. 거잖아요. 예. 그거서의 부합 나는 한다고 봐요. 이보람의 당선이 더불어민주당이 아니고 영암에서 우리 기호 3번 이보람이가 이 다른 정당이죠. 예. 집권세력이 됐다고 치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국민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설명 좀 계속. 예. 아니 국민의힘 같은 거 같은데. 이 신호수 복장이라. 예, 제가 국민의힘 아닙니다. 예. 이게 이게 한번 해봤던 순천, 예. 그래 한번 들썩여봤던 뭐 광주, 여기만 민주당에 대한 반대 세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영암이란 곳도 있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보기에 그쵸. 이제 계속 순천에는 국회의원 탐명됐고 광주에도 지금 계속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영암에 다른 이제 이보람이가 만약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이 영암을 주목할 수가 있겠네요. 주목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전라도가 예. 이 다른 세력이 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어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정말 없습니다. 예. 저도 내려와가지고 지역에 이제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아버지의 고향으로 농사지로 내려와서 당시에는 민주노동당이죠. 예. 민주노동당 당원이다. 난 이보람이 그 당이다. 말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예. 그만큼 여기가 다른 세력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들어와서 꿈을 펼치기에 틈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일 모레 6일 지방선거에서 이 구멍, 이 틈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결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네. 당연히 집권여당 들어오죠. 이 틈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겠죠. 이것은 뭐 국민의힘은 들어오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데 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예산 집행권이 제 생각보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보람이가 일단 되면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우리 영암 지역에 일단 들어오려 할 것이고 투자가 일단 이루어진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예, 확실히. 알겠습니다. 뭐 이건 저 김석원 위원장의 주장이고요.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자, 또 아픈 질문 들어갑니다. 이보람이 후보 출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일하게 이번 후보들 중에 영암 출신이 아닙니다. 예,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그 영암에서 태어나서 중학교를 간다고 광주에 잠깐 유학생활을 하고 30살 때 내려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10몇 년, 20년 가까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 안 나왔다고 겁나게 텃세 부리고 실은 그래요. 텃세. 네, 텃세가 있어. 여기 꾸준히 계속 살아왔던 예. 사람들. 네네네.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제 우리 후보야 서울 출신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에서 대학을 나왔고 거기서 취직을 했고 취직한 회사가 영암으로 이렇게 이제 현대상호전공업이죠. 예. 이렇게 하면서 영암 와서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이나 살았어요? 예, 예. 30년 가까이. 가까이? 네. 그래서 엄청 오래 살았네요. 그렇죠. 30년 가까이 영암 땅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어서 네. 여기서 밥 먹고 술 먹고 그 뭐야 가족딱지 세금도 여기서 내고 예. 세금도 여기서 내고. 예. 이게 이런 것을 영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맞지도 않아요. 맞지도 않고 그럼 영암 사람만 여기서 대우받고 정치해야 됩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인구가 늘겠어요? 쟤들 가면은 겁나 따시키고 심지어 영암 태어났고 저는 아버지 할아버지까지 여기 살아서 거의 100년 넘게 살고 온 집안이 예. 잠깐 몇 년 어디 갔다 왔다 해서 텃세 부리고 이러면 안 되죠.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고 예. 그리고 이제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그 인구 감소가 심해요. 예, 영암 뭐 소멸 지역이죠. 예. 소멸 지역이죠. 예. 예부인 안 받고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합니까? 예부인 안 받고 이 해결 못 합니다. 계속 계속 얘기 나가지고. 아니 제가 그 이게 말씀드리려 됩니까? 했습니다. 아니 계속 영암 출신들끼리 계속 애기 많이 낳아서. 아, 예, 나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건 계속 아니다. 말씀하시죠. 라고 보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사회자님도 예. 영암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영암 사람들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건 우리 영암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예, 도움이 안 되고 이것은 금방 또 바뀔 것 같은데 정말 오래 가요 이게. 예. 이 뭐라 하죠? 지연이라고 한가요? 예. 뭐 같은 지연, 지연. 파기한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다른 세 후보가 이 영암 지역 출신이기도 하고 여기 최소한 다들 초등학교는 여기서 다 나오신 것 같더라고요. 자료를 보면 뭐 중학교까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곳 잠깐 갔다 가셨다가 그래도 그런 그 출신 지역에 대한 뭐랄까 이 유권자들의 뭐 지지랄까 뭐 이런 거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연이라고 하는 게 네. 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고향, 예, 뭐 같은 고향, 동양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좀 이제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다 자기들끼리 저도 이제 그 자기들끼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아름아름이거든요. 자기들끼리 공고하게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지고 뭐 하겠어요, 실은. 이게 투명해지지가 않아요. 예. 아는 사람들끼리. 그럼요. 이렇게 묻고, 너는, 저는 군서사입니다만, 군서라고 묻고, 이렇게 해서, 뭐 하겠어요. 거기서 실은 온갖 비리가 나온다고 봐요. 예. 뭐 공무원들 관련된 거, 뭐 업자 관련된 거, 다 지금 공직자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말 그대로 공무원인데, 이렇게 묶여 있어가지고, 정말 공무를 제대로 못 보게 만들어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적지 않게 영암에서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이면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이 표현은? 그러게 된 데에 실은 영암 사람이네, 아니네. 이런 평가리라든가, 너는 군소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학산 사람이잖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후보를 이 영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고로한 생각인 것이고, 예, 오히려 그동안 영암 사람들끼리 대표적인 세력으로 저는 당으로 보면 민주당인 것 같은데, 그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지금 영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장님도 좀 뭐랄까, 그 생각을 좀 바꾸시고, 이런 질문은 이게 애초에 나와서는 안 되는 질문, 지금. 그렇죠. 이번 선거를 제가 앞두고는. 생각이 짧았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이제 질문입니다.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러 후보들 중에 누구를 가장 경계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의 우후보죠. 우승 후보님이죠. 예, 우승 후보님. 그럼 이유는 어떻게? 이유는? 일단은 우승희 후보님은 저희 이보람 후보하고 많이 겹쳐요. 예, 많이 겹칩니다. 이제 우리 동부 쪽에 가성구에서 도의원을 2번 하셨던 정치인이시고, 그리고 군수도전 하신 거죠. 우리 이보람 후보는 서쪽에 3호 군소서 미암 학산 나서군구구 도의원 출신입니다. 예. 그래서 둘 다 유일하게 영암 지역 정치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다. 겹칩니다. 예. 이런 부분이. 둘 다. 타 후보하고 달라요. 예. 타 후보는 젊은 시절, 청춘 시절, 그리고 자기 모든 역량을 타 지역에서 이렇게 그렇죠. 딴 데 갔다 오시는 분들 하시고, 뭐랄까, 그냥, 이제 고향으로 말년에 오셔서, 이게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그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암을 위해서 한번 애써보겠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 두 분은 우승희 후보님과 이보람이 후보는, 현장이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청춘을 살고 있고, 여기서 지역 정치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제 영암에 이 부분인데, 영암에 이제 젊은 군수가 필요한데요. 우승희 후보가 이보람 후보보다 더 어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보람이 후보가 이제 올해로 50 몇 년? 아무튼 올해로 한 50 중반이에요. 쉬운 넷, 다섯, 만으로 하면 넷이고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승희 후보는 49이라가 돼요, 제가. 이렇게. 그래서 40대. 그래서 다른 후보들은 이제 이보람 후보랑 거의 띠동갑으로 나이가 많으시고. 다른 후보들이 이보람 후보보다 12살이 많습니까? 제가 알기로. 다 은퇴를 하고 오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정년하고 이게 오셨으니까 60대 후반?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러저런 것들 상황을 봤을 때 우승희 후보님과 저희 후보가 아마 이렇게 1대1 구도로 이렇게 선거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위원장님 얘기 정리하자면 일단 둘 다 젊고 이제 이 지역에서 활동했던 실제 의원이라서 정치인이죠. 지역 정치인이라서 두 명의 구도가 형성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정리해도 될까요? 유권자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 다른 분들은 약간 좀 거시기 하고. 그렇군요. 이제 속보 관련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번 일요일에 배용태 후보가 단일화 관련 성명을 냈던데요. 혹시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솔직히,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관심도 없고요. 참가할 의향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보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치 권력을 쫓긴 합니다만, 정치 권력을 얻겠다고 지지자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후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쉽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길로 가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그리고
제안받은 바가 없어요. 아, 네, 그래서 기자회견 성명은 발표했는데 네, 제안받은 네, 건 네, 없다. 공식적으로 제안받은 바는 없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유권자분들에게 이제 호소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지지자분들, 유권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잠깐 방송을 종료하고요. 다시 자리를 잡은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암 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군서에서 농사 짓고 있는 김석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러분께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게 돼서, 영광입니다. 우리, 뭔가요? 영암튜브입니다. 영암튜브. 예. 감사하고요. 미리 좀 준비를 하라고 해서, 좀 써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도, 전라도 이 두 지역은, 한번 바꿔보려고 해도 기회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보람이 우리 후보 같은, 사람도 없고, 그걸 뒷받침해주는 정당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암에는 이보람이가 있습니다. 우리 이보람이 후보는 영암이 키운 후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의원 8년, 도의원 4년, 영암에서 봉사활동도 15년 넘게 이렇게 하고 이 지역에서만 30년째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는 진짜 영암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지역이 만들어낸 영암의 딸이고 영암이 키운 군수 후보입니다. 오직 자기 실력으로 영암 군수까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보람이가 되면 민주당은 자기들이 이보람이에게 빼앗긴 지역을 되찾으려고 영암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당인 국민의힘은 광주 순천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에 투자할 곳을 찾고 있습니다. 이보람이가 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는 영암은 민주당 반대 세력 혹은 이제 경쟁 세력이 강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투자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암 국민 여러분, 영암군은 이번 선거에서 그래서 꽃놀이패를 지었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보람이를 뽑고 싶어도 없어서 못 뽑습니다. 이런 것은 전략선거라고 합니다. 전략투표라고 합니다.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 무상급식 이런 거 이보람이가 혼자서 만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만들어낸 것입니다. 전라남도의 수많은 민주당 도의원, 군의원들보다 먼저 자기 실력으로 만든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는 전략선거입니다. 전략투표가 이루어지는 선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동네를 발전시키는 것은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선거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영암군이 영암시로 바뀌는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영암군 민 여러분, 실력 있는 후보, 일 잘하는 후보, 정정당당 이보람이를 선택해 주십시오. 기호는 3번입니다.